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권 출마 공식 선언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침몰한 세월호의 인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축구장 4개 규모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이 조선시장 불황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주민이 적다는 이유로 버스와 택시 운행이 어려웠던 경남의 오지마을에 100원 택시 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해부터 대권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대권을 준비하는 홍 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대권을 천천히 준비하겠다.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을 향한 포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큰 게임을 하기 위해 우호 세력을 결집하겠다며 정치적으로 미묘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서울에 상주하는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최측근 조질래 전 부지사를 임명하고 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고식 전 의원을 정무부지사에 배치한 것도 이 같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야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진지의료원 강제폐업과 무상급식 예산삭감 등 도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도지사직을 대권 도전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욕에 눈먼 행위로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행정 자체를 좀 사조직하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 인사를 기용하는 게 아닌가. 특히 경남도지사직을 대권 출마의 교두보점으로 여기는 정치 행태에 대해 비판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대권 도전이라는 그 정치적 어떤 플랜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이 양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대권 선언 발언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침몰한 세월호의 인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세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사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357톤급 해양조사선 이어도호가 장목항을 출발합니다. 내일 오후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인근 2km 구간의 해저 지형을 탐색하며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를 여러모로 살펴보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제 해저면에 이제 정밀한 수심 지형을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해저면이 어떤 퇴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께가 어떤 식으로 퇴적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수중의 음파를 이용해 해저 지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이드 스캔 소나 등 최첨단 장비가 사용됩니다. 조사단과 함께 탄 희생자 가족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 속에는 9분의 그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이 있고, 또한 세월호는 왜 사고 났는지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꼭 온전한 상태로 인양돼서 속 시원하게.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 바지선인 현대 보령호도 투입해 사고 해역과 주변의 유속 등 환경조사를 병행하는 등 3단계에 걸쳐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인양 여부를 가늠할 조사 결과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세계적인 조선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축구장 4개 규모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오늘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백고동 소리와 함께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길이 395m, 너비 59m로 축구장 4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기존 선박보다 1000개 이상 많은 19,0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한 줄로 세우면 거제에서 울산까지 거리와 맞먹습니다. 운항할 때 나오는 폐유를 정제해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인 아주 기술력으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배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같은 규모의 컨테이너선 5척을 더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국조선소의 차별화된 기술력, 특히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세계 1등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수요가 꾸준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당분간 국내 기업들이 독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2-3년 안에 컨테이너 22,000개를 싣는 배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건조 능력을 키워나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KBS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대안으로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주민이 적거나 길이 가파르다는 이유로 버스와 택시 운행이 어려웠던 경남의 오지마을에 이 100원 택시가 운행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가구 남짓 사는 지리산 중턱의 산골마을. 정류장도 아닌 마을회관 앞에 택시가 도착하더니 주민 3명이 차례로 오릅니다. 오전 오후 하루 2차례씩 면 소재지까지 오가는 행복택시 요금은 버스와 같은 1,200원.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5번 타요. 늘 병원을 다니거든요. 약 3km를 내려가서 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타야지요. KBS 창원방송총국이 충남 서천군 100원 택시를 보도한 이후 경남은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가 잇따라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버스가 다니지 않는 8개 마을에 택시를 투입한 함양군은 조만간 22개 마을로 늘릴 계획입니다. 택시비 1,200원을 뺀 나머지 지원금은 한 달 400만 원 정도여서 버스 증차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 택시, 주민 모두가 다 괜찮은 사업이라 22개 마을에 대해서 2015년도 하반기에는 밀양과 사천, 산청, 하동도 올해부터 100원에서 1,000원 안팎으로 탈 수 있는 택시를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적거나 길이 가파르다는 이유로 버스와 택시 운행이 어려웠던 오지마을. 충남 서천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항로화 산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항로화 바이오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항로화 산업시장. 오는 2020년이면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약용식물의 보고인 지리산과 해산물이 풍부한 남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 연구기관과 대학 등 각종 연구 인프라를 이용해 경상남도도 항로화 산업을 미래 50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에 전국 최초로 항로화 산업과를 경상남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항로화 산업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창, 산청, 함양, 합천 등 서부권에는 한방 항로화를, 김해, 양산 등 동부권에는 양방 항로화, 통영, 남해, 하동 등 남해안 권역에서는 해양 항로화를 테마로 오는 2020년까지 5,5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항로화 바이오 산업 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한 약초가 생산되는 산청과 함양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창과 산청, 함양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항로화 휴양 체험지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들을 관광 자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총체적인 시스템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연계가 돼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항로화 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상남시장 3층 금촌어탕에서 100만 원,
창녕군 남지 상남교회 하철이 목사와 교우 일동 53만 원, 함안군 칠북면 무릉산 미타사 지원주지 스님 50만 원, 김해시 대청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일동 바자회 수익금 41만 5,045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묘산면 관수사 신도 일동 40만 원, 의령군 의령읍 남녀의용소방대와 삼성 주류 판매 상사, LX 대한지적공사 창원 동부지사에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광역시 승격 작업에 대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부정적 발언에 대해 경상남도가 반대해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지난 1997년 경상남도가 반대해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것처럼 창원도 시민들의 합치된 의지만 있다면 광역시 승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창원시 지부도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정 전 군수와 지지자 등 1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정현태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미래창조 공동위원장 73살 정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지지자 17명은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충남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차단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 인접시군인 합천, 거창, 창녕군과 밀양, 양산시 5개 시군을 구제역 유입 차단의 거점으로 삼아 도 경계를 넘어가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 축사와 축사 관련 차량을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서는 생체 임상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지원기관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알리는 종합설명회가 오늘 경남 지역 중소기업청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원기관들이 자금과 기술, 창업 지원 등 올해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지역의 대학생들이 입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대학생 취업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혁신도시의 지역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